예, 안녕하세요. 예. 마스크 다 벗으셨죠? 예, 목이 좀 잠기는데요. 참고로 엊그저께 그 밴드 보셨습니까? 엊그저께 3기 학원에서 그 직영학원이 있습니다. 방문가게. 우리 여기 종로가 있고 또 강남도 있고 노량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자 모임을 저쪽 양재동에 있는 더 K 호텔 거기서 가졌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거기 가실 겁니다. 네. 근데 저 까먹기 전에 그날 갔더니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이 여러분한테 꼭 좀 전해달라고. 다행스럽게 합격하신 분들이 빨리 이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일하시는데 뭐 마포에서도 일하시고 또 이제 곳곳에서. 근데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제일 묻는 게 뭔가 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법 공부 열심히 해두라고.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고마운 게 뭐냐면은 이제 한 달 지났지 않습니까? 시험 끝나고 합격증 딴 다음에 나가서 이제 일하시는데 저한테 전화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잘 키웠다. 아직은 잘 버티고 있을 거다. 대화가 좀 안 통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법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더라 그러면 나가자마자 여러 가지 힘들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전화하셨을 텐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가겠습니다. 자, 복습 문제. 1번하고 2번은 키워드가 뭐죠? 이렇게 모르는 거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패스요? 네, 통과. 근데 저는 요거 보고 합니다. 소득세법. 따라서 이 문제는 취득세 문제가 아니고 재산세 문제도 아니죠. 소득세법. 자, 그 중에 이제 어느 파트를 묶고 있는가? 전 1번입니다. 양도 또는 취득시기. 자, 2번 문제도 어떻게 공통점 보이십니까? 소득세법. 이거부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딘가? 여기 봤더니 양도 또는 취득시기. 감 잡으셨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 이렇게 문제 풀 때 소득세 나왔고 양도 또는 취득시기 나왔습니다. 그럼 기억나야 되겠죠?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시험장 갔을 때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문제는 그냥 통과하시고. 근데 기억이 나더라 그러면 문제 풀어야 되겠죠? 아직은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입문과정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복습을 통해서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핵심 요약자료 18페이지 되겠죠? 18페이지. 항상 그 세법은 어디쯤 가고 있는가,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제목을 꼭 눈여겨보는 겁니다. 핵심 요약자료 그 18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핵심 3, 양도 또는 취득시기라 되어 있죠. 자, 몸 좀 풀까요? 양도 시기가 뭡니까?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 너무 앞서가지 말고. 양도 시기라는 것은 판날. 취득 시기는 산날. 다시 해봅니다. 양도세는 왜 내라고 하는 거죠? 또 그걸 보시면서 그걸 내가 세상에 어떻게 알아? 내라고 하니까 내는 거지. 그러지 마시고 항상 양도세의 줄임말은 양도, 소득세. 양도, 팔았다는 얘기죠. 소득은 이익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옛날에 땅을 샀죠. 땅을 샀습니다. 몇 년 지나가지고 그 땅을 팝니다. 그러면 이제 양도세 계산해야 되겠죠. 자, 이때 판날을 뭐라 부른가? 양도시기. 산날을 뭐라 부른가? 취득시기.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먼저 틀 잡으시고. 자, 1번은 유상양도 및 취득시기죠. 유상자의 동그라미였습니다. 유상자. 대원칙은 언제가 되는가?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럼 언제가 되는가? 등기 등록 접수일이고. 자, 동그라미 2번에 별표 쳐져 있죠. 꼭 기억하시는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이전 등기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그라미 2번은 어떤 경우인가?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를 먼저 넘겼다는 얘기죠. 이거 보여야 됩니다. 숨은 뜻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땅을 파는데 잔금 받기 전에 내 땅 문서를 먼저 줬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매매 대금의 거의 전부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잔금 조금 남았고 그거 받기 전에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넘겨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언제가 되는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더라. 그러면 매매 대금의 거의 전부를 주고받았다. 그래서 언제 되는가? 등기 등록 접수일. 이렇게 연결을 꼭 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 장기할부는 기억날 단어가 이제 눈치 키우자. 주로 노란 색깔로. 장기할부는 요거 하나 둘 셋 중에 빠른 날. 자, 3번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신축이 된 얘기죠. 자,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가는가? 구청부터 갑니다. 구청에 가는가? 준공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똑같은 말은 사용, 승인을 받는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내가 건물을 신축했어. 구청에 가서 준공검사 받았어. 그리고 나서 어디 가는가? 등기소에 갑니다.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자, 이 경우 이 사람의 입장에서 취득한 날 언제인가? 키포인트는 우리 세법에서는 등기한 날이 중요한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완성된 날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언제가 되는가? 준공검사를 받은 날. 그날을 뭐라 부르는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하나 주의하실 것은 여기 보는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구청에 가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언제 되는가? 사실상 사용일. 자, 그 밑에 4번의 상속과 증여는 항상 기억나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상속.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 상속인. 이 이름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상속에 따른 절차. 돌아가신 날을 상속계실. 그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땅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죠. 그 땅 가격이 2억짜리였다는 겁니다. 등기를 나중에 했다. 등기할 당시 땅 가격이 3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땅을 5억에 팔더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법 공부하실 때 상속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 화면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준비하실 것은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이죠. 주의하실 것은 상속세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취득세도 또 내는 거죠. 취득세 납세 의무자 상속인. 근데 봤더니 취득세 계산할 때 얼마에 대해서 과세하는가? 2억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자, 밑에서 20그림 찾기. 2억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돌아가신 날 금액으로 하더라. 왜? 취득세에서는 이 날을 취득한 날로 보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나중에 5억에 팔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는 판 금액 5억에서 취득한 금액 빼줘야 되겠죠. 자, 봤더니 2억 원이 있습니다. 2억 원 어디 있습니까? 역시 상속계실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취득세든 양도세든 상속계실을 똑같은 취득한 날로 본다는 겁니다. 확인됐죠?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번에 증여. 역시 이름이 기억나야 되는데 증여하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 그리고 또 증여에 따른 절차. 제일 처음에 계약을 먼저 합니다. 계약하는 날 2억짜리였는데 잠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계약했다고 볼까요? 오늘 가서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등기 신청 안 했습니다. 등기를 나중에 신청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증여를 받은 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 그래서 계약한 날은 2억이었는데 등기를 나중에 했더라. 땅 가격이 3억으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중에 5억에 팔았다. 똑같이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가? 수증자. 또 무슨 세금 내야 된다고요? 취득세. 취득세 납세 의무자도 수증자. 자, 그러면서 취득세 계산할 때 얼마에 대해서 계산합니까? 2억 원. 역시 2억 원 찾아볼까요? 어디 있죠? 계약일. 그래서 지방세인 취득세에서는 언제를 취득하나를 보라고 하는가? 계약일. 자, 나중에 5억에 팔았다. 양도세 계산해야 되겠죠? 5억에서 얼마 빼줍니까? 3억을 빼줍니다. 3억 찾아보시면 증여를 받은 날 금액이 되죠. 증여를 받은 날은 구체적으로 언젠가?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 왜? 양도세에서는 이 날을 취득 시기로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서 문제 푸는 요령 쭉 보다가 취득 시기 문제가 나옵니다. 취득 시기 문제. 증여의 경우 제일 먼저 뭐 확인해라? 다시. 취득 시기 문제가 나왔다. 취득 시기. 증여가 나왔다. 증여. 뭐 확인해라? 취득세인지 양도세인지. 여러분이 제일 약한 게 이거라도요. 대충은 다 아십니다. 근데 문제 풀면 이상하게 막 틀리죠. 그 요령을 제가 지금 가르쳐드린 겁니다. 이 파트에서 증여에서 나올 것은
취득식이 문제가 나오더라. 그러면 요 화면 기억하시면서 취득시 나왔을 때 어디 쪽을 묻고 있는가? 취득세 묻고 있는가? 양도세 묻고 있는가? 취득세 취득 시기는 계약일. 양도세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 증여를 받는 날은 구체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 되시겠죠? 네. 자, 이걸 바탕으로 1번 문제 다시 볼까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제 수업을 이렇게 잘 못 보고 바쁘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보신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되냐 그러면 운전할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읽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문 과정까지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도 좀 입문 과정이니까 동그라미 좀 쳐달라고.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요구사항이 있더라 그러면 저희 그 방문가 홈페이지에 보면 Q&A 있죠. 거기나 밴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한다. 오늘 제 목소리가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잘 들리셨죠? 네. 제일 먼저 어디에 동그라미? 소득세. 두 번째는 양도 또는 취득시기. 조금 전에 양도 취득시기 요약집 18페이지, 19페이지 펼쳐놓고 계시죠? 그럼 이제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가 얘를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 볼 단어. 그 다음 볼 단어. 요게 되겠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찾아볼까요? 요약집 몇 페이지? 18페이지. 18페이지 1번에 유상. 그쪽을 묻고 있는 거다. 원칙은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 근데 예외 봤더니 등기 등록 접수를 갈 때겠죠. 동그라미 2번 별표 쳐놓은 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 확인되십니까? 따라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했더라 그러면 여기 나오는 등기 접수일, 등기 접수일. 그러면서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 여기 봤더니 좀 모르는 단어 나옵니다. 지금 진도가 좀 밀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입문 과정이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봤더니 등기란 말이 나오죠. 등록이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명부가 나옵니다. 적지 마시고 그냥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려주기 바랍니다. 등기가 뭘까요? 등기부 등본에 적는 거. 등기부 등본에 적는 거. 그때 쓰는 말이 등기. 그래서 우리가 땅을 샀다, 건물을 샀다, 아파트를 샀다, 소유권 내 명의로 받아야 되겠죠. 그럼 어디에다 적습니까? 등기부 등본. 물론 정확한 면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냥 등기부 등본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는 것을 등기라 부르고 그것을 등기부다. 그런 뜻입니다. 자, 등록이란 무엇인가? 가장 대표적인 얘기. 우리 그 자동차, 승용차를 몰고 다니더라 그러면 차 안에다가 뭐 하나 놔야죠. 뭘 놔야죠?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근데 우리가 자동차 등기부 등본 그런 말 안 씁니다. 그러면 자동차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때 쓰는 말이 등록. 등록.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등기할 때는 어디 가서 하는지 아십니까? 등기소 갑니다. 등기소는 대법원 관할입니다. 그런데 차량에 대해서 등록할 때는 어디로 가는가? 구청에 갑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런 거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중고차 산 적이 있었습니다. 중고차 사면 번호판 바꿔야죠. 그거 갈 때 구청을 갑니다. 구청 가서 거기다 기록하는 것을 뭐라 하는가? 등록. 등록. 그러면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때 쓰는 말이 등록부. 자, 그 다음 명부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주식을 한번 팔아볼까요? 그러면 주식에 대해서 내 이름으로 넘어야 되겠죠. 그거를 관리하는 장부가 있습니다. 그 장부를 보통 주주 명부다.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줄여서 그냥 명부 그런 말 쓰는 거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건 등기라는 건 뭔가 등기부 등본에다가 적는 거. 주로 대법원 관할이고 등록이란 뭔가 자동차 등록증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고차 샀을 때 번호판 바꾸면서 적는 걸 뭐라 부른가? 자동차 등록이라 부르고 명부라는 건 무엇인가? 주식 샀을 때 주주 명부에다가 적는 거. 되시겠죠? 자, 2번을 가볼까요? 2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기획재정부 등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소일 한다. 제일 처음 어디 동그라미? 소득세법. 두 번째는 장기할부? 항상 요거 양도 또는 취득 시기. 그러면 요약집 18페이지, 19페이지 봐야 되겠죠? 1번의 제목이 뭐다? 18페이지는 자, 18페이지 양도 또는 취득 시기죠? 1번은 유상, 2번은 장기할부, 3번은 신축, 4번은 상속, 증여. 그럼 이 문제는 소득세법, 양도 또는 취득 시기. 빠르게 어디에 속하는 게 나왔는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 단어 장기할부. 기억날 단어 하나, 둘, 셋 중에 빠른 날.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몇 번만 연습하시면 시험장 갔을 때 무리 없이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역시 3번 문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는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똑같이 진행해 볼까요? 제일 처음 어디 동그라미? 소득세법. 두 번째는 취득시기. 그러니까 우리 기출문제에서 보니까 어떤 때는 그냥 양도 또는 취득시기 이렇게 출제될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그냥 취득시기 이렇게 출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취득시기 보시면서 요약집은 18페이지나 19페이지에서 나오겠죠. 계속 확인합니다. 양도 또는 취득시기 18페이지 1번은 유상양도, 2번은 장기할부, 3번은 신축인데 우리 법조문에 신축이라 안 적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져 있는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4번은 상속 또는 증여죠. 자, 그럼 똑같이 1번은 소득세법이야. 두 번째는 취득시기야. 그 다음 확인할 단어. 요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그러면 신축인 거 아시겠죠? 뭐가 기억납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 말씀드린 거. 신축했을 때 등기소 가기 전에 어디부터 가야 되는가? 구청. 구청에 가서 준공검사 먼저 받더라. 그날이 취득한 날이죠. 근데 봤더니 여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걸 뭐라 그런가? 무허가. 그러면 18페이지에 3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서 양가로 1번 허가고 양가로 2번으로 가야 되겠죠. 무허가는 어떻게 되는가? 사실상 사용일. 따라서 뒤에 추후 사용 승인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날 다 틀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3번은 소득세야. 그중에 취득시기야. 어떤 케이스 있을까?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신축이네. 그러면 허가는 준공검사 받은 날이고 무허가는 사실상 사용일. 자, 4번 문제. 소득세법에서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제일 처음 동그라미. 소득세법. 두 번째는 취득시기. 그럼 다시 한번 요약집 18페이지, 19페이지 보시는데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1번은 유상, 2번은 장기할부, 3번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신축이고 4번은 상속 또는 증여죠. 그럼 지금 4번 문제 소득세법 취득시기 그중에 어떤 케이스? 상속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강조 말씀드린 거 상속 그랬을 때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 상속인,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실, 나중에 등기하고 팔았어. 판 그리시면서 이거는 지금 취득시기 묻겠죠. 그럼 언제 취득한 날이죠? 돌아가신 날인 상속이 개시된 날. 상속이 개시된 날. 어떻게 풀만합니까?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양도 또는 치식이고 5번하고 6번은 키워드가 뭘까요? 저는 그 5번하고 6번 풀 때 요 단어 봅니다. 좀 이따 제가 동그라미 쳐드릴 텐데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가액은 판금액, 취득가액은 취득한 금액이죠. 그리고 이게 봤더니 뭐 취득가액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약집 20페이지가 가야 되겠죠. 20페이지. 지난주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공부했던 거 굉장히 어지러웠을 겁니다. 양도세 계산구조. 자, 칠판으로 오시면 갑이란 사람이 토지를 샀죠. 샀다를 뭐라 부르는가? 취득.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팝니다. 자, 그럼 양도세 세금 계산 누가 합니까? 다시 한번 갑이 땅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 팔았다. 양도세 세금 계산 누가 하라고 하는가? 판 사람이. 우리 오늘이 5번째 만남입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뭔가? 일단은 공부할 시험 범위 정해드렸고, 그 다음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 그게 키포인트였었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신 것처럼 양도세 세금 계산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인가? 판 사람. 이게 바로 조세 총론입니다. 자, 그러면 판 사람이 양도세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주고 기타 편입 빼주면 양도차익 빼기 장기보유 특별공제 주니까 양도소득금액 빼기 양도소득 기본세 주니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니까 산출세 나오시죠? 처음엔 되게 힘들 겁니다. 대신 이거는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갑의 입장에서 이런 세금 계산하는데 우리 시험에 또 꼭 알아주실 단어 필요경비란 단어가 있죠. 필요경비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죠. 지난 시간에 결석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필요경비다라고 하죠. 필요경비는 뭐와 뭘 합친 것인가?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뭐 오늘 문제는 안 나갔지만 우리 기출문제 이 중에서 한번 제가 연습해 볼까요? 양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가장 마지막에 공제할 항목은? 오늘 안 틀리시네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겁니다. 항상 위치를 확인해라. 문제가 가장 마지막에 공제할 항목, 기본 공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맨 앞에 나왔던 거 양도 소득금액 계산 시. 그러면 야, 여기까지 묻고 있는 거구나. 양도 소득금액. 이거 확인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공제할 항목은 무엇인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되시겠습니까? 네. 나중에 그 요약집에는 기출문제가 다 수록이 될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은? 이게 기출문제였습니다. 이 계산구조에서 과세 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은? 그럼 지금 어디를 묻고 있다? 다시요. 잘 들으시고 여기서 과세 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 묻고 있다. 과세 표준. 그럼 문제가 이러한 과세 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이 뭡니까? 과세 표준 기준으로 위에서 마이너스 붙은 것들, 그게 바로 과세 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이죠. 근데 그때 출제하기는 그거 아닌 거 찾아라. 그거 아닌 거 찾아라는 뭘 얘기하는 거다? 과세 표준 기준으로 위에 게 아닌 아래 거 찾아라. 그러니까 차마 우리 시험에 자, 여러분 과세 표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위에 거냐 아래 거냐 이거 찾으세요. 그렇게는 출제 못하니까 어떻게 했는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은? 네? 네. 그때 나온 게 1번 취득가액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2번은 기타 필요경비
맞죠? 3번은 장기부의 특별공제. 4번은 양도소득 기본공제. 5번은 외국납부 세액공제. 정답은 5번. 보시면서 아니 나 외국납부 세액공제 아직 진도 안 나갔는데 그래도 답은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이 다 암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를 아까 두 문제 제가 기출문제 설명드렸죠. 그거 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출제하기 뭐 했는가? 이 계산구조에서 과세 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 아닌 거. 그럼 어떻게 찾으라고요? 과세 표준 기준으로 밑에 거 찾아라. 그래서 취득가의 기타 필요행비, 장기부의 특별공제, 기본공제 네 가지는 알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 공부 안 했지만 5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몰라도 답은 거기 찍어야 되는 거다. 되시겠죠? 자, 크게 보시면 갑의 입장에서 지금 땅을 샀죠. 땅 샀을 때 취득세 내는 건 아시죠? 또 중개수수료 내고 소유권 비용인 법무사 비용 지출합니다. 보유할 때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죠. 팔면서 중개수수료 지출합니다. 자, 계략적으로 볼까요? 이 사람 취득세 냈을 텐데 취득가액에 포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포함했죠? 중개수수료는 포함했죠? 소유권 이전 비용 포함했죠? 대신 재산세는 포함하지 않았고 종합부동산세 포함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팔 때 제출한 중개수수료 포함됐었죠. 대충 기억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서 응용 취득세 포함되는데 영수증 잃어버렸습니다. 포함해 줍니까? 왜요? 그렇죠. 구청 가면 확인되니까. 좋고. 중개수수료. 어제 문제도 안 나갔습니다. 중개수수료 포함하는데 뭘 받아야죠? 영수증? 어떤 영수증? 적격 증명서류 또는 금융거래. 뭐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지만 영수증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시켜 먹은 적 있으시죠? 그러면 짜장면 갖고 오면서 기다란 영수증 갖고 오죠. 파란 색깔로 해서 이렇게 막 쏘가지고 이렇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법은 그런 영수증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거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에 출제하는 거 1 또는 2가 필요하더라. 1은 무엇인가? 적격 증명서류. 2는 금융거래 계좌이체. 적격 증명서류 이따 한번 제가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페이지로 가볼까요? 20페이지에 양도차익 어떻게 계산합니까?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주고 기타 비용 빼주니까 양도차익이 나오죠. 대원칙은 실거래가.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죠. 팔면서 실제로 돈 받았더라. 확인되면 적으면 겁니다. 옛날에 취득한 금액이 확인됩니다. 적어야 되겠죠? 그 경우 뭘 해주는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해주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틀 잡아야 됩니다. 실거래가로 양도차익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주고 기타 필요비 빼준다. 기타 필요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친 거다. 자, 오른쪽 21페이지. 21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1번의 제목입니까?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이다 라고 나오죠. 자, 첫 번째 양도가액은 팔면서 받은 돈인데 똑같은 말이 무엇인가? 총수익 금액. 2번에 취득가액. 아까 보신 돈 주고 산 금액, 매입한 금액이다. 취득세 포함하죠? 영수증 없어도 포함하고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등록면허세 포함하고 기타 부대비용 포함시킵니다. 기타 부대비용의 대표는 중개수수료 그리고 소유권 이전 비용인 법무사 비용 포함한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소송비용 기억나야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이번에 토지를 1억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취득할 때 좀 쟁송이 붙었죠. 그래서 소송비용 1,000만 원 지출해서 이겼습니다. 키포인트는 여러분 지갑에서 돈이 얼마 나갔습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나갔습니까? 토지 살 때 1억 나갔고
소송 비용 1,000만 원 나갔죠. 따라서 이 경우 나의 취득가액은 1억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소송 비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겠다. 그리고 3번은 이자. 당사자 약정한 이자는 포함하죠.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땅을 1억 주고 사는데 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파는 사람한테 부탁하죠. 내가 한 달 뒤에 돈 주겠다. 한 달 뒤에. 그랬더니 파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늦게 받으니까 이자를 달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 사람한테 좋다. 이자 주겠다라고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제가 지불하는 이자는 어떻게 되는가?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당사자는 누구라고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처음부터 약정 맺어서 이자 지급한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대신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못 주고 늦게 줄 때 지연이자, 연체이자 내는 게 있겠죠. 그것은 포함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문제 푸실 때 이자가 나옵니다. 이자가. 그럼 무슨 단어 확인할 것인가? 이거 당사자 약정한 이자냐, 아니면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냐, 이 차이점 확인하시고. 자, CF처럼 우리가 주택 취득할 때 대출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자 지급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밑에 4번의 감가상각비, 5번의 현재 가치 할인 참상액은 1월달 가정으로 넘기자 그랬습니다. 지금 통과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6번은 아까 말씀드린 거,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포함되죠. 그 이유는 구청에 가면 확인되니까. 자, 7번의 상속 또는 증여. 이건 그래도 계략적인 거 기억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내가 아버님한테 돌아가셔서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고 한 7년 지나서 그 땅을 뭐 한 5억에 판다고 볼까요? 그럼 양도세 계산이 되겠죠. 양도가액은 5억. 취득가액 제로 적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버님한테 공짜로 받았어도 우리 세법에서는 양도세 계산할 때 일정한 가액을 적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줄 것인가? 이건 나중으로 넘기게 되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머님한테 제가 증여받았죠? 증여받고 한 7년 지나서 그걸 또 판다는 겁니다. 그럼 팔았을 때 양도세 계산해야 되는데 팔면서 받은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겠죠. 그리고 빼기 취득가액 해야 될 텐데 이때도 역시 취득가액을 제로로 적을 순 없다는 겁니다. 일정한 금액을 적어주겠다. 그럼 그것은 무엇인가? 이건 나중에 공부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7번처럼 상속받았다, 증여받았을 때 취득가액은 제로가 아니고 일정한 금액 적더라. 이거까지는 먼저 기억하시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 밑에 8번에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포함하지 않죠?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양가로 3번 기타 필요 경비 두 가지 합친 거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친 거. 그런데 가로 속에 별표 쳐놓기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번 또는 2번이 있어야 된다.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1번은 무엇인가? 적격 증명서류. 이거 진짜 발음하기 힘듭니다. 적격 증명서류. 또는 2번처럼 금융거래. 금융거래는 먼저 계좌이체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적격 증명서류 뭐 필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요약집이 다 나올 겁니다. 계산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중국집에서 주는 것처럼 기다란 영수증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둘 간에 막 확인서 쓰고 인감증명서 갖고 오고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거까지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1번, 2번 다 필요한 건 아니죠. 1번 중에 하나 또는 2번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1번의 그 자본적 지출액의 반대말은 수익적 지출액이죠. 여러분 그 자본적 지출액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가설한 거 기억하면 됩니다. 자, 지금 내가 건물 갖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가설하면 건물 가치가 증가되겠죠. 그런 걸 뭐라 그러는가? 자본적 지출액. 키워드는 내용연수 연장, 가치 증가. 그러면서 이러한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대신 반대말 수익적 지출액. 대표적인 경우 상가 건물에 페인트 칠하는 거. 페인트 칠한다고 가치 증가하는 건 아니죠. 이런 것은
수익적 취득을 받아서 원상해 보니까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처럼 취득한 이후에 다시 쟁송이 붙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소송 비용은 자본적 취득에 포함되는 것이고, 자, 디귿은 용도 변경, 개량, 그리고 이용편을 위해서 지출한 거.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통과하셔도 됩니다. 자, 그 밑에 2번에 양도 비용인데 가장 대표는 신고서 작성 비용, 그리고 공증 비용, 그리고 팔 때 중개 수수료 지출한 거 있겠죠. 그것도 역시 양도 비용이 포함합니다. 니는 채권 판 건데 이건 나중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 정도를 알아야지만이 5번 문제와 6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번 문제. 양도와 취득 시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어디에 밑줄?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뭘로 계산한다? 실질 거래가액. 양도가 취득가액을. 연습해 볼까요?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추계.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실거래가. 실거래가 확인할 수 없으면 추계. 왜? 실거래가 반대말은 추계니까. 2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한 경우 자본적 취득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어디에 동그라미? 안 됐습니다. 여기 먼저 가보고. 우리 항상 실거래가 반대말은 추계. 양도가액 실거래가는 아시죠? 취득가액이 실거래가면 자본적 취득과 양도병 해주죠. 그런데 취득가액이 실거래가가 아니면 추계. 매가 만기. 그럴 때는 필요경비 계산권체. 그럼 지문 읽을 때 가장 확인할 게 뭐다? 빨간 색깔. 취득가액이 뭐냐. 얘 확인해라. 취득가액이 실거래가면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취득가액이 실거래가 아닌 추기일 때는 필요경비 계산권체. 따라서 지금 5번 문제 실거래가 확인할 수 있으면 실거래가. 6번은 야, 취득가 났어. 뒤에 뭘 확인하라고요? 실거래가인지 추계인지. 취득가액이 실거래가래. 그럼 바로 밑에 뭐 해줍니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병 해주죠. 근데 봤더니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맞고. 끊어 해석하시라는 겁니다. 세법은. 7번.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이한 지급기일의 인해서 추가로 발생한 이자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역시 어디 키포인트죠? 이야, 취득가액이래. 그런데 실질 거래가액이래. 바로 밑에 뭐 해주죠?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틀 잡아놓으시고. 근데 봤더니 이자가 나오죠. 당사자는 말 없죠.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 이자는 포함되는 거 아니죠. 지연의 반대말은 당사자 약정.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 나오는 용어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지연의 반대말 그랬더니 안 넣는 거 그러지 마시고. 시험용 버전 지연의 반대말은 당사자 약정. 예? 8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있는 거주자가 실질 거래에 의해서 부동산의 양도세를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이용편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취득에 포함된다. 전 얘부터 봅니다. 실거래가. 그렇죠? 그럼 양도가액도 실거래가고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니까 바로 밑에 뭐 해주는가?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그 다음 확인할 단어. 이용편의. 뭐라고요? 자본적 지출액. 되시겠습니까? 9번 문제는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뭐 이건 동그라미 쳐져 있네요. 취득세 포함되죠? 영수증이 없어도. 왜? 구청 가면 확인받으니까. 자, 10번하고 11번인데 요 산까지 넣으면 세법은 거의 다 끝나는 겁니다. 10번의 키워드는
지금 보이십니까? 확인할 수 없다. 그럼 뭘로 간다? 뭐다? 추계. 11번은 취득가액이 실거래가다, 추계다. 그러니까 항상 취득가액이 실거래가는 추계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취득가액이 매매 사례가 이래. 매매 사례가액은 실거래가 집안, 추계내 집안. 추계내 집안. 확인되시죠? 예. 따라서 아까 보신 것처럼 20페이지에서 실거래가 반대말은 추계입니다. 양도가액 실거래가다. 취득가액 실거래가면 자본적 주택과 양도병 해주는 거죠. 그런데 취득가액이 실거래가 아닌 거 추계일 때 뭘 해주는가? 필요경비 계산 문제. 추계내 집안에는 매, 감, 환, 기. 따라서 지문에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경우, 여기 취득가액을 확인,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여기 직접적으로 취득가액이 추계인 경우, 여기 취득가액이 매매 사례인 경우, 여기 이제 그만해도 될까요? 취득가액이 감정가인 경우도 여기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욕이냐 그걸 먼저 파악해라. 네? 그러면서 지금 22페이지에 2번 제목이 추계죠. 추계. 추계는 순서가 있죠. 매, 감, 환, 기. 1번의 매매 사례가액은 전후 각 3개월 이내고 2번의 감정가액도 전후 각 3개월 이내. 몇 군데 이상? 2군데 이상. 나온 것의 평균액. 3번은 환산한 취득가액이죠. 양도가액은 환산할 수 없고 취득가액만 환산한다. 4번의 기준시가. 기준시가가 뭐였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세법에서 계속 나올 거니까. 그래서 양도세에서 나오고 다음 주부터 공부하는 취득세 나오고 재산세 나오고 등록면허세 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시세, 똑같은 말은 시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고 변동성의 문제가 있죠. 대표적인 경우 저 바깥에 땅이 있습니다. 38번지 땅인데 시세를 1억이라 볼까요? 그런데 갑이 볼 때는 1억 1천이야. 을이 볼 때는 9천이야. 이렇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법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8천만으로 제시가 됐더라. 그러면 1년 동안은 내가 봐도 8천, 나이 봐도 8천 이렇게 통일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자, 이때 일정한 금액을 통틀어서 뭐라 그러는가? 공시가격. 그런데 똑같은 얘기지만 국세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기준시가.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 요거 꼭 기억하는 겁니다. 따라서 친구말은 양도세. 양도세는 국세죠. 양도세에서는 기준시가.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거기서 무슨 나라 쓰는가? 시가표준액. 그런데 하나쯤 주의하실 것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데 무슨 나라 쓰는가? 공시가격. 그런 말을 쓴다는 겁니다. 요 틀 잡아놓으시고 각각의 자산별로 토지는 개별 공시가로 똑같죠? 매년 5월 말에 대한민국의 땅에 대해서 얼마짜리 다 고시하는 것을 뭐라 부르는가? 개별 공시지가. 그것을 우리 세법에서 갖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표현의 방식 연습해야 됩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 토지의 시가 표준액도 개별 공시가. 되시겠죠? 자, 이젠 단독주택. 대한민국의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짜리 다 고시하는데 고시된 가격을 뭐라 부른가? 개별 주택가격이라 부른다. 매년 4월 말에 고시합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그걸 갖다가 쓰겠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한 번 더 해볼까요?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도 개별주택가격. 똑같은 얘기고. 공동주택의 대표는 아파트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동주택가격 다 고시합니다. 그런 가격을 뭐라 하는가? 공동주택가격. 매년 4월 말에 고시하더라. 일단 여기까지고. 그래서 이 화면에서 우리 시험에 올해 한 문제가 출제됐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 뭐 프린트 같은 거 안 해오셨습니까? 숙제가 뭐였냐고요?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알아오기. 그래서 내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면 개별주택 가격, 내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면 공동주택 가격 조회해 보는 거죠. 자, 숙제 검사합니다. 어느 사이트를 가셨습니까? 국토교통부. 거기에 갔더니 개별주택 가격 열람 또는 공동주택 가격 열람이 나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주소를 넣으면 되죠. 그러면 얼마란 금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법 이렇게 조금 좀 관심 가지면 막 재밌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내 거 아니야, 딴 나라 얘기야, 그럼 계속 멀어집니다. 이따 쉬는 시간에 모바일로도 될 겁니다. 핸드폰으로 해보시고, 이거 계속 나올 단어입니다. 자, 22페이지에 보시면 필요경비 계산 문제. 키워드는 취득가액이 추계일 때 법에서 일정하게 해주는 것을 뭐라 부르는가? 필요경비 계산공제라 부르죠. 얼마 해주는가? 일단 토지건물 기억하시면 되는데,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공제율인 3% 곱합니다. 연습. 필요경비 계산공제 얼마 해준다고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얼마 해준다고요? 3%. 절대로 그러지 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말 바꿔볼까요? 토지로 바꾸면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3%. 단독주택으로 바꾸면 취득 당시 개별 주택 가격의 3%. 공동주택이면 취득 당시 공동주택 가격의 3%. 예? 그러니까 3%만 했다는 문제 계속 틀립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3% 틀리는 지문. 그러니까 제 얘기는 3%만 기억하지 말란 얘기죠. 이용할 거면 전체 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양도 당시 아닙니다. 취득 당시고, 기준시가는 말 바꿀 수 있다. 토지일 때는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일 때는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일 때는 공동주택 가격. 확인됐습니까? 따라서 양도 차익 계산 문제 나왔다. 제일 먼저 뭐 확인해라? 빨간 색깔. 취득가액이 실거래가면 자본 조절액과 양도비용. 대신 취득가액이 실거래가가 아닌 축일 때는 필요경비 계산 문제. 10번 문제.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뭘로 가죠? 축에. 축의 순서는 매, 감, 환, 기. 근데 봤더니 매. 환이 틀렸네요. 감, 환, 기. 순서 물은 것이고. 11번. 취득가액을 매매사료 계산한 경우 취득 당시 개별공시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키워드 취득가액. 뭐가 궁금하다고요? 실거래가인지 축인지. 근데 봤더니 취득가액이 매매사료가 돼. 실거래가인 축이죠. 그럼 바로 밑에 뭐 해준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아까 그 화면이 팍팍 보여야 된다. 그럼 얼마 하는가? 취득 당시 개별공시가의 100분의 3. 이 이름이 뭐라고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저희는 지금 입문과정부터 아주 튼튼하게 기초작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한 달 전에 절 찾아오신 분이 이런 질문합니다. 내가 공부하기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인데 개별공시가 나왔으니까 틀린 거 아니냐고. 한 달 전에 속 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아니 뭘 그럼 공부하셨냐 했더니 그분은 3%인지 1%인지 7%는 다 암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3%밖에 모릅니다. 다른 건 암기 안 시킵니다. 왜? 그런 거 시험에 출제 안 하니까. 대신 키포인트는 이런 기준시가가 말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걸 지금 입문과정부터 저희는 틀 잡고 있습니다. 12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를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제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액 순서에 따라 적용가액이 한다. 건질 단어.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축의 순서는 매, 감, 환기.
환산한 취득가액이 빠졌다. 그럼 이제 조금씩 눈치채실 겁니다. 야, 우리 시험에서는 취득가액을 가장 많이 묻고 있구나.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인지 추계인지. 양도가액은 별로 안 묻고 있구나. 의미는 이번에 여러분이 땅을 팔았는데 세무서에 가서 나 이번에요 팔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세무서에서 웃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론적은 되지만 시험에서는 별로 출제 안 한다는 얘기죠.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복습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근데 지금 일찍 오셔가지고 문제 다 풀고 계시는 거죠? 그럼 저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 그걸 좀 연습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그 핵심 요약 자료 B 받으셨죠? 그거 못 받으신 분은 좀 추가적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는데 지난주까지가 가장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살을 붙여야 되는데 오늘도 조금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참으시고 또 하면 할 만합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